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1월 첫째 주 주간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좀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잘 버티고 계시는지요? 먼저 안내 말씀 잠깐 드리면은 이 우량주 매매 기법하고 급등주 필살기 요걸 이북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연말에 이제 여러분께 드렸는데, 영상을 좀 나중에 보신 분들이 이걸 보시고선 좀 다시 받아볼 수 있겠느냐, 또 그때는 이 시간이 없어서 신청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좀 받아보고 싶다. 왜냐면 이거 보고선 공부가 좀 많이 됐고 수익도 났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사실 이제 보내려면은 일일이 한 분 한 분께 카톡으로 다 보내야 돼요. 몇백 명 하게 되면 몇백 명한테 한 분 한 번씩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그냥 확 묶어가지고선 두 가지를 한 번에 그냥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 이 강의 이제 보신 분들 다 무료로 이제 배포해 드리니까요. 위에 문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번엔 드리고 이제 더 이상은 바빠서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좀 두 가지 다 드리니까 위에 문자로 필살기라고 적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한꺼번에 싹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됐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자, 연말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 8만원까지 멋지게 상승을 해서, 자, 역시 이 산타랠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 이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8만원 찍었으니까 조정이 분명히 나온다. 어디까지 나오느냐, 21선까지 나올지 중심선까지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딱 찍어드렸죠. 그랬더니 역시 21선까지 오니까 또 반등은 나와요. 하지만 미국장이 완전 폭락했죠. 한번. 그래서 이제 21선 깨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더라도 이 76,000원의 중심선 자리를 깨요, 안 깨요? 안 깨잖아요. 그러면서 왜 안 깨냐? 떨어질 때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다. 지금 제가 이 주말에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인데 미리 찍어 놓습니다. 주간 총정리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미리 찍어 놓고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말에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200만 주가 들어왔었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목요일 날도 200만 주 들어오고 금요일 날도 지금 계속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일단 또 멋지게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자, 왜 반등이 나왔습니까? 이 CES에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 굵직굵직한 M&A를 계속해서 하겠다. 근데 이 지금 M&A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삼성전자한테는 큰 호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투자 얘기예요. 투자. 어디에 또 뭐 몇백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 뭐 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 거죠. 몇 천억 뭐 조 단위로 이런 투자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이제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M&A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 이 투자라든지 M&A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쓰는 건데 한두 푼 쓰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갖다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결정을 누가 합니까? 총수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 총수로서 작년에는 역할을 못했죠. 그러다 이제 석방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정권안이 있단 말이에요. 결정권. 빨리 결정할 수가 있어요. 딱 들어보고선 오케이 하면 이제 바로 돈 딱 투자해가지고 M&A도 하고 파운드리 쪽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큰 호재다. 이렇게 되면서 M&A 투자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와주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또 멋진 반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향후에 지금 보면은 다시 8만원 위로는 올라갈 겁니다. 왔다가 21선 맞고 또 조정 맞고 또 계속해서 요 지금 구간 안에서, 즉 76,000원 위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꾸준해요. 그럼 꾸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8만원을 돌파해서 막
내 차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좀 작게 보면은 여기가 8만원이에요. 여기가 8만원, 여기가 이제 8만 5천원이에요. 8만원대 위로 일단 안착한 다음에 8만원대를 이제 안 떨어뜨리면서 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지금처럼 올라서 8만원까지 왔다가 또 떨어지죠. 8만원 돌파하게 되면은 8만원 근처에서 이제 8만원 깼다 말았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 그렇게 되면서 또 한 번 또 올라가고. 그게 지난 재작년이에요. 벌써 재작년 2020년 이때처럼 막 내 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기대를 하지 말아요. 그냥 원래 순리대로 갑니다. 가고 눌리고 가고 눌리고 가고 눌리고, 그러다 좀 박스권 횡보하다가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추세를 가는 거고, 그러다 미국장이 한번 무너지면은 갔다가 다시 또 가고. 자, 요런 식의 패턴을 그리면서 삼성전자는 움직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랬던 애가 뭐 갑자기 바뀌겠어요? 이렇게 랠리가 나왔던 거는 딱 한 번에 30년 동안 제가 이 주식 삼성전자를 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간다면은 그 패턴을 그리면서 가게 된다. 수급도 꾸준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가게 된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가게 되니까 누가 가게 됩니까? 예,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DB하이텍. DB하이텍이요. 이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오를 때 랠리가 쫙 나왔잖아요. 근데 딱 조정받으니까 어때요? 조정받고 나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오늘 요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멋지게 또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르면 조정이 나와. 이거 봐. 이때도 갭을 떠가지고선 빡 올랐죠. 조정 나왔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극복하는 양봉이 오늘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반등 나오고 투자 얘기 나오니까 DB하이텍 올라요. DB하이텍은 지금 국내에서 파운드리 관련된 쪽 있죠. 삼성전자하고 연결된 파운드리 쪽에서는 최고 대장입니다. 얘가 대장이에요. DB하이텍이. 파운드리 쪽은. 물론 이 시가총액이 이거 지금 3조 4천억 정도 되는 코스피 200의 대형 이 우량주입니다. 회사 내용도 좋고요. 지금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상 최대 실적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DB하이텍 지금 보면 3교대로 해가지고요. 밤새도록 공장 가동하면서 무지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얘기고, 실적에 있어서는 뭐 향후에도 뭐 걱정이 없는 종목인데, 단 수급에 의해서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이 내려왔을 때가 이제 또 한번 좋은 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고점 근처에 또 딱 와 있어요. 이른다는 얘기는요, DB하이텍이 이제 8만원대, 지난번에 8만원대 못 갔잖아요. 8만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 봐요. 재작년 2020년도 말에는 뭐 코스피 200 안 오르는 게 없었으니까 그 랠리를 보였고, 1년 동안 횡보를 보이는데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탄력성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올라갈 때 가장 같이 가는 종목들 중에 꾸준히 랠리를 보여줄 종목이 바로 DB하이텍이다. 그래서 DB하이텍 8만원 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은 따라잡으면 돼요. 그것보다는 8만원 넘고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또 타이밍을 보면 되죠. 왜냐? 8만원 한번 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재차 8만원 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계속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눌렸다가 또 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돌파한 다음에 조정 나와야 돼요. 돌파 못하고 조정 나오는 것보다 돌파하고 조정 나오는 게 더 반등이 좋다. 요걸 갖다 딱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DB하이텍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은 아주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또 이 걱정이 많으신 종목이 이제 카카오잖아요. 카카오가 최근에 10만원까지. 자, 10만원을 설마 올까? 그랬는데 와요. 그죠? 단박에 왔어요. 또 지난번에 이 12만원대를 제발 좀 지지 좀 해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때였죠. 추세가 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자리였죠. 이평선이 다 밀집되는 요 날이었어요. 요 날 이후에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은 추세가 상방으로 꺾이는 거고, 여기서 빠지면은 다시 하방으로 쭉쭉 간다.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의 분수령이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밑으로 가길래 이거 이제 밑으로 간다. 그렇지만 12만원만 좀 제발 지켜다오 했는데, 지켜달라는 선들은 지켜주는 척 하다 깨버리고 또 지켜주는 척 하다 깨버리고 계속 돌파를 시도하다가 이제 계속 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만원까지 다 왔습니다. 자, 일단 10만원을 딱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기술적 반등,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은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의 추가 매수 기회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15만 원대에서 14만 원대 이때가 제일 많아요. 이 사이 가격대가 전부 여기 갖고 있어서 1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야 요거 조금만 반등 나와라 그러고 있는데 못 올라오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손실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손실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매도를 하겠냐? 거의 15만 원에서 보면은 10만 원까지면은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매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올 전망이 상반기 동안에는 좀 약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뭐 보면 아는 거니까 약세일지 뭐 강세일지는. 근데 이게 약세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많이 싸졌단 말이에요. 싸지게 되면은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요.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떤 세력이든 해먹을 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밑에서 딱 하고선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시키게 된다. 물론 단기적인 건 아닙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좀 바닥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기술적으로 봐도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1선, 121선, 21선 이런 이평선이 완전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이평선을 다 하나씩 모아가지고 모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가 횡보를 해야 돼요. 횡보를 하면서 이제 다 모아놓고선 추세 전환을 시킨다 이거죠. 이때처럼요. 요런 모양이 한 번 더 그려진다고요. 61선, 5일선, 21선 다 모아놓고 요렇게 다 모아놓고 요런 걸 말해요. 요런 모습이 이제 요 근처에서 이제 10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플랫폼 규제 때문에 1단 하락 반등이 조금 나왔고 2단 하락이 지금 나왔어요. 2단 하락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10만 원 전후로 해서는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만약에 혹 10만 원을 살짝 깨고 갈 수도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10만 원 깨고 이때 봐봐요. SK 하이닉스. 이것도 보면은 이때가 10만 원이었죠. 이거예요. 똑같죠? 1단 하락, 반등 조금 주다 말고 또 2단 하락, 10만 원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줄 듯 하다가 10만 원을 살짝 깹니다. 깨가지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10만 원을 깨고 9만 원을 찍어요. 9만 1,000원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계속 악재다 안 좋다 하는데도 많이 주가가 싸졌으니까 세력이 쫙 들어오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주면서 이런 슈퍼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카카오에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1단 하락, 2단 하락이 나왔으니까 10만 원대에서 잘 지지하는가 보다가 9만 원대를 한번 콕 찍는다든지. 요 밑에 또 누가 있어요? 481선이 있어요. 자, 이 카카오는요. 예전에도 이 차트하고 참 잘 맞는 종목입니다. 자, 얘도 지난번에 481선을 옛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참 지지를 잘해요. 481선 돌파하면은 올라가고 481선 오면은 또 반등 나오고 또 깨지게 되면은 올라갈 때 여기 저항막 48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가 이 481선을 기준선으로 삼는 이유도 과거 차트에서 확인을 했듯이 이번에 10만 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요 SK 하이닉스처럼 481선 또 엔벨롭 2차선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 등에서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만 원대를 물론 지지를 하다가 한번 이게 툭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10만 원대를 깨느냐, 또 10만 원대 살짝 깨지고 48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하느냐, 요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하고 반등 나올 때에 그때부터 뭘 보느냐? 수급을 딱 보는 거예요. 수급이 지금 뭐 완전 쌍끌이 매도죠. 주야장창 매도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폭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갈라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보셨듯이 또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뭐 한 달 내내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의 자리를 찾아야 될 때다.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한다. 이런 거는 이미 손절선은 이미 지났죠. 지금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돈이 없다 그러면은 기다려야죠.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계좌를 보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카카오 계좌는 안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는 오히려 저점에서의 타이밍을 한번 잘 관찰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애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제가 이 연말 그 전망에서 반도체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 자동차 쪽
예, 이쪽이 이제 좀 각광을 받는다. 올해 또 최대 또 이슈가 될 수, 상반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반기 들어가서 현대차의 상승력이 좋죠. 자, 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어때요? 전기차예요, 전기차. 예, 결국 전기차 중에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전기차, 예, 완성차하고 부품들. 그래서 현대차와 그의 형제들이었던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 위아,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이런 현대 그룹의 이제 이 자동차 관련된 그룹주들, 얘네들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연초가 되면서 현대 모비스도 중심선을 넘어서 급등을 해줬고, 자, 그리고 나서 예,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왜냐? 한 번도 요 121선이나 중심선을 넘지를 못했어요. 1년 내내 이때 깨지고 나서, 그죠? 작년 3월 달에 깨지고 나서요.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계속 떨어졌어.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121선 넘고 중심선 넘고 크게 보면은 또 최근에 21선, 61선 골든 크로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고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급등도 나오고 또 조정 나오면 또 반등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조정시를 기다렸다가 한번 예, 멋지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 위아. 자, 현대 위아도 전기차 이 부품 사업부가 생기면서 그 전에는 현대 위아가 그냥 내연기관차 부품만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전기차 부품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업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같은 현대인데 현대차에서 전기차 만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부 것만 쓸 거예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써야지. 그래서 현대위아의 전기차 사업부가 생기면서 주가가 멋지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위아는 똑같이 시가총액도 크고 코스피 200의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 탄력성이 좋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작년이었죠. 작년 5월 달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멋진 랠리가 나왔었는데 자,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21선, 61선 골든 크로스도 예,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21선, 61선이 만나 있는데 다음 주면은 이제 그냥 주가가 8만 원대에 그냥 머물러만 있어도 골든 크로스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121선 즉 8만 5천 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중심선까지도 이제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돼요. 그래서 일단 현대 모비스, 다음에 현대 위아,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까지. 현대 글로비스도 어떻습니까? 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총수가 예,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딱 이렇게 되면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거래량 급증하면서 예, 중심선 위로 빡 하고 올랐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중심선 위로 현대 글로비스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121선 뭐 다 돌파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21선, 61선 골든 크로스가 다 나왔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1선,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게 바로 대형주들의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보면은 데드 크로스 나오고 나가지고 이때 작년 여름에 데드 크로스 나오고 나가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 올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쪽 부품주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여러분들 아주 이제 좀 지수가 미국장이 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대로 또 이 어려운 장 속에 지수가 하락하고 어려운 장 속에 버티는 종목들을 봐야 돼요. 떨어질 때 남들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버텼다는 소리는 장이 좋아지면은 또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초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분명히 이 전기차 쪽 부품주들, 현대차와 그의 형제들 이쪽 종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좀 지수가 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00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또 견인해 주면서 또 멋지게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멋진 내용으로 멋진 모습으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